코로나19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마스크를 보충하기 위해 매일같이 지역의 복지센터에 나와서 면 마스크를 만드는 주민들부터 자율방역을 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청년소상공인협회 자율방역단까지 위기 속에 빛나는 원주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부터 여행업계, 식당 등 경제와 관광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 상황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봅니다. 도시 구석구석의 풍경을 스케치북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며 어반 스케치를 즐기는 도시의 화가 이병도 씨. 그의 그림 속에 담긴 일상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추억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이 코로나 공포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일 텐데요. 네, 면역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면역력 강화법은요, 밝은 생각을 하는 밝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밝은 마음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활동을 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영화도 종류가 많잖아요. 코믹 영화도 있고 감동스러운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추거나 또 즐겁게 노래를 크게 부르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네,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요, 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길러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 소리 나는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놀러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달려봤습니다. 오늘도요, 사랑 가득한 소식들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오프닝 때 요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요게 뭐냐면 요즘에 사진 찍을 때 하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대요. 왜 그러는 거죠? 이 하트거든요. 네. 사랑 넘치는 소식도 안방극장으로 예. 가득 전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처음 저모습 봤을 때 치통 있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윤 씨 보니까 벌써부터 활기찬 기분이 드는데 사실 요즘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좀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예전 일상,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거를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마스크를 벗고서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촬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더욱더 빛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온정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득 담아놨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힘을 합치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는요, 원주 시민분들이 힘을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서 알아보실까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면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원주 명륜일동 주민들부터 손님이 뚝 끊긴 영업장을 돌며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원주 청년소상공인협회까지 위기 속에 빛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일어나시라! 여기구나. 아니,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거든요. 여기도 지금 임시 휴관 중이기는 한데 여기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봉사인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시기에 정말 필요한 봉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한 이곳. 명륜일동 주민들이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봉사 현장입니다. 요즘 이곳에서는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해 명륜동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 원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나누어줄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마스크가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렇죠. 예,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이 마스크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됐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시면서 한마음으로 모이기가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마음으로 모이게 되셨나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좀 취약계층에다가 우리가 집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모여서 면 마스크 제작은 원주의 한 요양병원의 후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마스크 만드는 과정을 쭉 보니까 저는 그냥 재봉틀로 한번 이렇게 싹 박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뭐 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귀에 거는 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좀 어느 정도인 건가요? 4단계를 거쳐서 만들 건데요. 본바탕이 되는 면천이고요. 요게 지금 이 속에 저희들이 이제 필터라고 그러죠.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씌워주는 그런 입이 닿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천.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싱이라고 그래서 코 부분을 딱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이런 작업.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무줄까지 가는 작업을 이게 그냥 지금 대충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마무리까지 아니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세한 과정 때문에 재단 만들어지는 기술을 거예요. 가진 봉사자가 원단을 치수에 맞게 재고 자르면 재봉 기술을 가진 봉사자는 이를 받아 바느질을 하며 마스크를 완성해 나갑니다. 분업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데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 자원봉사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제가 여기 촬영하는 데는 이 재봉틀 소리가 정말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마스크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면 마스크가 이제 일반적으로 코에 안전하게 부착이 되려고 하면 이 코선을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기 위해서 센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면 마스크 콧등 부위 재봉선에 철사를 삽입하는 것도 면 마스크의 중요한 제작 과정 중 하나인데요. 철사를 삽입할 경우 입체적인 얼굴에 보다 효과적으로 밀착돼 외부 오염 공기 차단에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세심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면 마스크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제작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오염과 바이러스의 완벽 차단을 위해 살균과 소독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만큼 가장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120도의 고온에서 1시간 반 이상의 멸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소독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 면 마스크가 지금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소독실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약 1시간 반 이상 동안 멸균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소독 과정까지 한 다음에 전달이 되니까 더욱더 안심하고 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 한 장이 우리 이웃들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정성 그리고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면 마스크가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 마스크를 이 면 마스크로 한번 바꿔서 껴볼게요. 헉! 깜짝 놀랐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마스크 한번 쓰면은요, 이 안에 이 화장 그죠, 그죠. 가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잘 됐다. 특히 우리 방송하기 마스크, 때문에 요 화장이 제가 두껍잖아요. 바꿔서 껴보도록 저도 할게요. 못 씁니다. 저도. 맞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디자인도 예뻐요. 제가 봄이니까 이 꽃으로 한번 껴볼게요. 딱 맞아. 짜자잔. 어때요, 여러분? 봄이랑도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이 면 마스크의 장점은 빨아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라는 고점이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벤져스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는요, 코로나19 조만간 저희들 곁에서 빠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식당가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우리 시민분들을 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또 뭉쳐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여기는 그냥 치킨집인데? 저기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서 이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셨어요? 저희 원주청년 소상공인협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저희 협회 인원들한테 저희가 뭐 최대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이제 방역 활동을 좀 봉사 활동으로 회원 업체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방역 활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다들 이제 소상공인들이 제일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서로의 매장을 품앗이로 들며 함께 방역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방역 봉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현재 어떤 거예요? 소독제를 이제 물과 일대백으로 희석을 해서 바닥이나 아니면 이제 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뿌리면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살균이 된다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소독약을 좀 넣어서 이제 분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사실 매출이 지금 뭐 80% 이상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저희가 서로 예방을 하고 서로 이제 손님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드시고요. 네. 선생님도 드시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1, 2, 3, 4, 5, 6, 7, 8, 바로 끝! 자, 하나, 둘, 셋! 역시 동일시에요. 네, 우리 아직 지역 넘치게 사건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 또. 지킨다. 꾸준한 방역 뭔가 든든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바이러스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소상공인들의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역 활동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도 이 삼겹살을 파는 식당입니다. 우리 손님분들께서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역 활동 아주 철저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매장 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축된 경기에 힘을 불어넣는 청년 상인들. 이들이야말로 위기 속에 빛나는 시민들이 아닐까요? 총 4군데를 대한민국 방역 활동을 사람들은 이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더 똘똘 뭉친다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이렇게 와가지고 방역 활동을 지금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좀 어떠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 되고요. 청년소상공인 협회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무료로 이렇게 해서 발벗고 떼어주시니까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뭐 이런 계기가 된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재능 기부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직접 방역 활동을 펼치며 손님들의 안전과 침체된 경기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 이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위기 속에서도 정말 이 희망을 보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겨주세요! 맞아요. 요즘 정말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SNS를 통해서 각종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맞아요. 있는데 네. 이 마스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마스크인데 위에 일단 철사가 있고요. 모양도 일단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명륜일동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예, 예. 주민분들께서 직접 손수 제작해서 그것도 네. 재능 기부를 통해서 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 처음 왔네요. 네. 네. 그리고 용석 씨 의상이랑도 이렇게 세트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마스크가 아니라 진짜 어떤 패션의 한 맞아요, 아이템 맞아요. 소품처럼 네. 이렇게 딱 어울려요. 안에 네. 이제 마스크 필터를 넣으면은 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착용감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에 진짜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너무 귀할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수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는요. 네. 정말 그것보다 더 값진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빛나는 그런 마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스크 오브제가 실시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재고 문제로 구하기가 또 쉽지만은 않은 그럼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토론하고 있는데 또 공적 마스크가 무료가 아니잖아요. 1,5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마저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갑을 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윤 씨가 다녀온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의 이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이 면 마스크가 네. 그분들께 잘 전달돼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히 잘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원주 청년 소상공인협회 이 자율방역단의 왕성한 활동도 기대를 해보고 또 저희가 네. 응원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80%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정말 큰일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은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들 들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꼭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버티면은 곧 희망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 코로나19 사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경윤 씨 말씀처럼 정말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진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우리 도내 강원도의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엿새째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확산이 좀 진정세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피해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경제나 관광 분야 할 것 없이 이 피해가 정말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는지 또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한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에 사는 46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은 휴관을 하도록 하겠고요. 경로당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2월달 넘으면서 매출 금액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날씨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와 관광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떤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달째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고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관광산업도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도내 방역은 이제 가장 많이 발생된 원주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신천지 신도가 많은 강릉이라든지 춘천,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속초입니다. 지금 여기가 속초 관광수산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가 뭐 주말에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평일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로 이렇게 붐비는 곳이거든요. 아니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인적이 너무 뜸한데요. 좀 안쪽으로 가보시죠. 여기 지금 사장님 가게신 거죠? 아니 물고기 생선들은 이렇게 많은데 손님이 이게 없지요.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대책을 도와준다 실제적으로 피부로 우리 상인들이 와 닿는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준다.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들이 누가 밖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오늘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우리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말로 정부가 서민들 우리 상인들 보세요. 요즘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집세를 못 내니까 아예 장사를 좀 안 나오잖아. 전국적으로 이 상인들 지금 난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야. 그래서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질 쪽도 그렇고 관광 손님도 없고 모든 면에 가게세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되니까. 평소와 비교해 봤을 때 이 관광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었나요?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이 줄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70%? 예,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75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8억 원 한도로 3.5%의 2차 보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업체당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2%의 2차 보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업계,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여행업계도 코로나19의 직격탄에 피해갈 수는 없었죠.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부분에서는 벌써 한 80팀에서 한 800여 명 정도 현재 여행 취소나 그다음에 연기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저희가 이제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도 취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예식 그래서 결혼식차 같은 경우에도 예식이 또 미뤄지고 연기가 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 기사님들도 결국에는 이 여행사 지금 직원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운행 자체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전무하죠. 네, 아예 없습니다. 운행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따로 신청을 해서 저희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좀 쓰고 있고 직원들끼리 그리고 이게 또 장기화되면서 그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유치 자체가 어려워요. 저 유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가장 좀 필요한 대책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워낙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게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그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 그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좀 그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은 3월 5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와 접수를 하시면 되고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이번 달 30일까지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신청한 후에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은 그 자금이 신청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지만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인데요. 이분들의 현실은 어떤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이런 분들은 저희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남대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 도대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노인분들이라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동 자체가 좀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혹시나 이런 코로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자체도 저희가 지금 제한을 좀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셨던 분들 중에 진짜 급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급식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복지관과 무료 급식소가 모두 문을 닫으면서 지원이 끊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애타는 마음은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봉사활동이 중단돼 걱정이 한아름인데요. 그저 하루빨리 이 사태가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일선 그 봉사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 보시면 네네.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그분들이 사실 혼자서 식사를 찾아는 드셔요. 근데 보면 이렇게 조리를 하신다는 거는 이런 어려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고. 정말 빨리 속히 잡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같은데 그분들이 밖에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매번 찾아가는 그것을 낙으로 삼고 계신데 저희가 찾아뵙지 못하는 마음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평소에는 사람들로 정말 북적북적했던 시장인데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텅 되었지 않습니까? 여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여행 계획들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자들이 직접 찾아뵐 수는 없더라도 뭔가 또 다른 지원 방법이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2달 이상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부터 기업들까지 정말 많은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서는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힘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실질적인 그런 마련책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희생으로 애쓰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 그리고 시선을 보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매일매일 저는 정말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손길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죠. 네, 대구와 경북 환자가 5,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지금 너무 없고 이용 승객분들이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갑갑하고 깜깜한 긴 터널 속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들의 일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500년 만에 처음으로 휴장에 들어갔었는데요. 휴장 기간 동안 꼼꼼한 방역을 거쳐 지난 2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들과 상인들을 위해서 방역을 2월 18일부터 4차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군인들이 또 지원을 해줘서 군인들과 저희 상인들이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4번을 다 했습니다. 재개장을 했지만 상당수의 점포들은 문을 닫은 상황. 여기에 손님들 발걸음마저 줄었습니다. 40, 50%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매상도 완전 90% 이상 사실상 손실이 갔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지난 화재 사고 때까지 수많은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냈던 서문시장.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듯이 활기차고 막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도 문이 닫고 사실 상인들도 굉장히 걱정돼요. 마음 아프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루 문 닫으면 하루 굶어야 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온 상인들은 손 쓸 새 없이 덮쳐온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죽은 시장이라고 마찬가지고요. 보시다시피 골목에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IMF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나갔는데 이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걱정스럽죠. 하지만 재개장을 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다시 찾아올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와봤자 차비도 못 팔고 가는데 그냥 정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소상인들한테 상품권이라든지 대출권 같은 걸 이렇게 해준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걸 전혀 피부로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서문시장이 소독 철두철미하고 상인들도 손소독 깨끗이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필요하시면은 서문시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에 없던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도심을 움직이는 우리의 이웃들. 기사님 좀 내려주십시오. 바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직원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 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전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버스에 매일 방역 작업을 합니다. 오전, 오후, 야간에 걸쳐 각 4시간씩 98대를 방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시설. 이곳 회차지에서 매일 2번, 그리고 회차지로 올 수 없는 차량을 위한 출장 방역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방역에 매달립니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 이용수객분들이 평균 대비 한 5분의 1로 줄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전 운행을 마치고 오후 운행 교대 시간. 출발을 앞두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챙겨갑니다. 단단히 무장한 후 오후 운행에 나선 버스. 급행 2번 윤상우 기사를 따라가 봤는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감염이 될까봐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고 예전에는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면 정겹게 받아주셨는데 지금은 인사를 하면 말 섞기를 조금 꺼려 하시는 편입니다. 가창에서 시작해 대구 중심가와 주요 시설을 지나는 급행 2번. 원래는 승객 이용이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승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늦게 타다 보면 명절밖에 안 타요. 사람이 없어요. 대중교통 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2차도 그렇고 대중교통마다 이렇게 방역을 했다는 메시지도 있고 손소독제도 다 부치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타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욱 그리워지는 평범한 일상. 그 일상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윤상호 기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손님들이 시민의 발입니다. 그거 한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기고 저희들이 있어야지 손님들도 어디든 다닐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막심한 책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의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바빴던 일상은 사라졌지만 지금의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조기현 씨. 그의 하루는 도시락을 챙기면서 시작됩니다.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거리의 노숙인들인데 드릴 저녁 식사입니다. 한 40인분쯤 돼요. 이때까지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무료급식 했던 데가 일제히 무료급식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하도에서 대구역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도시락 나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사무실. 못 공기는 교육과 함께 지역민의 자활을 도와주는 건설협동조합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설립해 조기현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간인데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 수업도 못하고 평소 같으면 박짝박짝 돼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은 교육을 좀 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뭐 거의 수입이 제로지요.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찾아낸 조기현 대표.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순간 그의 절박한 마음은 거리의 이웃들에게 향했습니다. 뭐 어디 나눔을 한다는 게 좀 기뻐야 되는데 이 큰 기쁜 마음은 아니고 좀 무겁고 그래요. 지난 2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나눠주기 시작한 도시락. 지금은 시내로 자리를 옮겨 매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어버린 노숙자들. 그들에게 조기현 대표의 도시락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좀 더 챙깁니다.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잠깐 되어서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측면은 되게 좋지만 이 밥을 기다리신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인데 덜 미안합니다. 다 함께 힘든 시기에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나선 그들.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봅니다. 어디 이제 날씨가 추운데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예. 그래요. 내일 더 맛있게 올게요. 예. 소식이 들은 대구 마을기업 연합회와 여러 마을기업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말고 하라고 응원도 하시고 또 작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계속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그분들 믿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시간은 새로운 계절을 데려왔지만 일상을 잃은 우리는 아직 2월 18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웃들의 힘이 모여 이겨내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오늘도 치열한 일상을 버텨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넵니다. 도내에서도 오늘부터 개강하는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캠퍼스 풍경은 여전히 한산한데요. 맞습니다. 저 같은 성격이면은요, 만약에 제가 대학생이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꽃피는 춘삼월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캠퍼스도 좀 거닐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데이트도 하고 뭐 쇼핑도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꽃구경도 다니고 꽃집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친구들은 지금 입학식도 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뭐 답답함도 느껴질 거고 아쉬움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를 못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게 만들어준 작가님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햇볕 좋은 봄날, 거리의 풍경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마치 아이의 장난감처럼 손바닥만한 팔레트를 쓰지만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순식간에 도화지 위에 그대로 새겨진다. 일단 그림을 시작하면 몰입을 해서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현장을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새 힐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 스스로의 이런 그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를 그리는 화가, 그의 스케치북 안으로 떠나보자. 춘천시 동래면에 위치한 이병도 작가의 사무실. 곳곳에 그동안 그려온 그림이 수북이 쌓여있다. 크고 작은 습작들 사이로 보이는 건축과 미술 관련 서적들. 원래 본업은 이제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러니까 일 외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채로 이제 한 30년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게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 분야의 그림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르는 바로 어반 스케치. 도시의 건물이나 거리 경관을 사진으로 기록하듯 그리는 일종의 풍경화로 이병도 씨는 얼마 전 회원전과 2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아직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분야. 그러니까 어반이라는 게 도시의 뭐 그런 얘기고, 스케치라는 말과 결합이 돼가지고 여행을 가서 기록을 남기는데 물론 사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를 남기고 하는 작업을 특히나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그러고요. 현장성을 중요시 하는데 좀 안 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실내에 들어와서 이어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의 도구들은 이렇게 아담하고 휴대성이 좋은 게 특징. 이병도 작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크기의 스케치북이나 화장품 케이스, 약통 등으로 팔레트를 직접 제작해 들고 다닌다. 워터브러쉬까지 모든 도구가 야외 맞춤형. 처음에는 지역에서 어반 스케치를 배울 기회가 없어 매주 서울을 오가며 수업을 받았다. 하루에 한 점씩 그리자는 다짐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려온 작품이 무려 200여 점. 남편의 이런 열정은 아내도 감탄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건 찬성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씩 하면서 너무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러다 건설업 접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 은퇴할 때는 아닌데 그런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이런 열정이 그전에는 몰랐었던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옆에서 고만하라는 소리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반 스케치는 곧 여행 스케치이기도 하다. 그 장소에서 행복했던 그 순간의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림. 풍경의 모사를 넘어 추억까지 담는 것이다. 입시미술이라든가 어떤 업을 위한 그림이었다면 부담이 가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저 스스로만 노력해서 향상되는 게 목적이지 뭐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그런 면에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작은 스케치북엔 이병도 씨의 발길이 닿았던 수많은 장소가 담겨있다. 춘천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많이 보이는데, 푸른 강물 너머로 시내가 보이는 춘천 의암호.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구 춘천역.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춘천 향교. 문학 속 따스함이 가득한 김유정 문학촌까지. 춘천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풍경은 그림을 그린 작가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관객의 추억까지도 품게 된다. 이 장소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림. 그것이 곧 어반 스케치의 매력인 것이다.
가방에 그림 도구를 챙겨놓고 외출 준비를 하는 이병도 작가. 어딜 가든 그의 가방에 늘 스케치북과 팔레트를 넣고 다닌다. 그가 찾아간 곳은 오랜만에 방문해보는 모교 강원대학교. 진작 개학했어야 하는 시기지만 요즘 캠퍼스에는 정막만이 가득하다. 분위기도 풍경도 부쩍 달라진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기분. 제가 80학번인데요. 80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이렇게 건물은 별로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신입생들이 이제 활력이 넘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없고 좀 적막한 것 같아서 많이 쓸쓸하고 좀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서 이렇게 좀 활기찬 캠퍼스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조용한 연적지를 걸으며 40년 전 추억의 캠퍼스를 떠올려 본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20대 청춘이 머무는 곳.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는 1980년대 격동의 시기를 대학에서 보냈다. 건축공학도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대학방송국 스태프로서 젊음의 목소리를 냈던 추억 속 나날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20살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을 이제 거의 막 50대 후반, 60대 가서 가까이 와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용감하게, 과감하게 20대부터 시작해서 평생 자기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작가가 스케치북을 꺼낸다. 돌벤치에 앉아 즉흥적으로 담아보는 학교 풍경. 내가 많이 변했대. 학교도 과거를 양분 삼아 참 많이 성장했다. 80년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의 풍경 속에는 과거의 내 청춘과 이후 더 성숙해진 세월이 함께 담긴다. 청춘의 공간, 청춘의 계절이지만 아직 봄을 꽃 피우기엔 우환이 많은 요즘. 이 순간의 풍경도 언젠가는 웃고 넘길 추억이 되길 바라며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 특별함 없는 일상이라 더욱 특별하게 기록된 2020년 3월의 어느 날.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요. 연적지에서 저 마주 보이는 건물을 그렸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건물이라서 건물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오늘은 실제 날씨가 약간 흐려 있는데 그림은 좀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좀 그래서 좀 북적거리고 학생들도 북적거리고 3월, 4월 봄에 푸른 하늘 보면서 이제 좀 후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그 바람에서 좀 하늘을 파랗게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춘천의 한 갤러리 카페를 찾았다.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작품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으려는 것. 코로나19로 여행은 언감생심인 요즘. 어반 스케치는 손님들에게 그림 속 세계 여행을 선사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길이를 재고 직접 옷을 받고 한 점 한 점 걸 때마다 정성을 다하며 함께 전시를 준비하는 부부. 그렇게 문을 연 이병도 작가의 상설 전시. 익숙한 춘천 풍경부터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의 풍경까지 어반 스케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반 스케치라는 분야가 이렇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춘천도 그렇고 강원도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소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확산이 돼서 같이 이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접하면서 약 2년에 걸쳐서 느꼈던 만족감과 행복 그리고 몰입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그 힐링의 그런 효과들을 같이들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좀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 풍경을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림. 어반 스케치는 풍경과 함께 시간을 담고 언젠가 바뀔 세상을 추억해주는 기록이 된다. 도시 구석구석을 따뜻한 시선으로 스케치북에 담는 사람.
이병도 작가의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뭐 두 분은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 제가 뭐 또 한 그림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실내에서 그랬었거든요. 영상에서 우리 작가님처럼 네. 이렇게 딱 뭔가 느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그리시는 모습 상당히 낭만적이었습니다. 한 수 배워갑니다 오늘. 예. 정말 듣도 보던 멘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저는 이 어반 크레인의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 예. 정말 남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은 이 타워 크레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는 거 그리고 지나가는 헬기의 이 모습을 그렸다는 게 네.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풍경을 담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을 담는다라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맞아요. 인기가 참 많다고 해요. 어반 스케치가 이 사파 그리고 일러스트에 정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시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처럼 직접 붓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윤 씨가 오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생방송 강원 365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말을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되는 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희망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위안이 되드릴 수 있을까?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희망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위기를 조금만 더 열심히 극복하고 잘 이겨낸다면은요 금방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고 우리도 네. 모두 다 희망찬 소식들 앞으로 잘 전달을 해주기를 저희 힘내요. 평범하지 않아요. 경윤 씨가. 어떡해요? 네, 원래 그러지 네. 않은데 요즘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네. 집에서 요즘 힘드세요? 촬영난이다 보니까 네.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인터뷰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꼭 희망찬 메시지를 한 번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네. 저희가 잠시 짚어드리긴 했지만요. 어쨌든 모두를 위해서 이게 스스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집에 있다 보면 자칫하면 좀 우울감도 느끼게 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그 집에 있는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팁들을 딱 하나씩만 소개해 대단한 드리는데 팁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석 씨 어떤 팁이 있어요? 저는 일단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일명 이제 홈 트레이닝, 네네네. 줄여서 홈트. 그 중에서 이제 뭐 텔레비전과 거의 한 몸이 돼서 이렇게 TV 앞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북목이 되기 쉽거든요. 네.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날개뼈를 뒤로 하고 이렇게 목을 제쳐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경윤 씨는 목뼈가 괜찮아요. 역시자로 예쁘게 생겼는데 저는 아닌가요? 명수 씨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인터넷 거- 검색하셔서 교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 평소에도 많이 네네. 했던 운동이고 식상하잖아요. 식상한가요? 저는 요새 집에서 저희 365에서도 이 냉장고 파먹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 벌써 같은 거 식상해. 쉽잖아요. 1000번 저어서 맛있는 오믈렛을 해 식상해. 먹거나 1000번을 커피를 줬습니까? 400번 저어서 달고나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거 이것도 식상한가요? 이거 너무 식상. 400번, 이거는 1000번. 처음에는 참신했는데 이제 SNS 좀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냉장고 큰 소리 치세요? 파먹기가 이게 일주일 전에 유행했던 거라면은요. 요즘 유행하는 거는 냉장고 파먹기를 뛰어넘는 선반 파먹기라는 게 선반을 있어요. 파먹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네. 이제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선반 파먹기를 제가 아주 알뜰하게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이 선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에 보면 꼭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릇. 무슨 그릇이에요. 그릇이 올려져 그릇 있죠, 말고 선반이. 그릇을 어떻게 먹어요?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꼭 먹는 거, 선반에 꼭 있는 거. 영양제. 영양제. 항상 네. 건강식품들, 비타민 잘 이런 거 사나 봐요. 있잖아요. 예, 예. 젤리 같은 거, 홍삼 젤리 이런 거를 예, 예.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꼭 먹자. 그래서 선반 파먹기를 하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예.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반에 있는 이런 것들이요. 지금 얼른 파먹으시기 바랄게요. 아하. 네, 원래 우리 경윤 씨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이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함께 가실 해주셔서 때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건강 챙기셔요. 건강 챙기셔요.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예고 보내드릴게요. 코로나19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도 배달 음식도 삼가는 요즘 집에서 간단하면서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단돈 6,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요리들, 편의점 음식으로 만든 색다른 조합의 요리들 맛보겠습니다. 강릉시 성상면 보광리 대관령 자락에 위치한 산골마을에 커피와 함께 전통 방식 그대로 강릉식 전통 막작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콩뿐만이 아니고요. 메주콩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콩 아저씨의 김창회 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립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지역의 노력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소독 작업부터 영월 소방서를 찾아온 익명의 기부천사 이야기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지역의 훈훈한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달고 사는 요즘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 봄바람까지 겹쳐서 불면서 좀 피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썼다 하다 보니까 네. 마찰도 좀 생기고요. 손 소독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도 막 갈라지고 뭐 요즘에 아주 그냥 보습이 절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보습에 예.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일단 세안은요 3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화장을 하셨다면 네. 이중 세안 그리고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독제를 고르실 때요. 에탄올 성분이 60%에서 한 80% 사이에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를 딱 사용하고 나서도요. 그 보습제 같은 거, 핸드크림 같은 거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